매출 채권은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라고 차변에 적혀 있죠. 대변에는 못 받게 된 채권을 지우고, 근데 그 아래 기타 채권은 대손충당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그 아래 회계처리 적혀 있는 건 첫 번째가 매출 채권 이야기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전부 다 대손상각비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좀 작게 있으면 대손충당금 끌어쓰고 대손상각비 쓰고, 그 아래 대손충당금 잔액이 크면 전부 다 대손충당금 쓴다. 그냥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아래는 기타 채권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 좀 작게 있으면 일단 대손충당금 끌어쓰고 나머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 많으면 대손충당금이다. 자, 우리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126페이지의 대손금 회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차변에 대손충당금 60만 원, 자, 외상매출금 거라고 볼게요. 그리고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 40만 원 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장부에 회계 처리를 해뒀어요. 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해둔 이 대손금을 자, 우리 회사가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A회사가 대손 발생해서 못 받는다고 처리했는데 저 회사가 100만 원을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자, 우리가 X1년도에 우리 이 돈을 회수하게 돼요. 한마디로 단기 대손 발생액을 회수하는 경우에요. 올해 대손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경우에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지금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하면 회계상 가장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뭐죠? 이렇게 대손 발생했던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을 100만 원 회수했다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경제적 사건은 돈 받았다는 거죠. 돈 안 받았으면 지금 뭐 과거에 대손 처리했던 거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대손 당한 날 대손 처리하고 끝내버린 거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 장부에 쓰려고 하는 건 돈 받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꼭 써야 될 게 돈 받았다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차변에 돈 받은 것부터 쓰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이 자, 얘를 회수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그럼 언제 대손 발생한 거냐를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올해 발생한 거를 회수를 했죠. 자, 올해 발생한 걸 회수했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월 1일인데 얘가 지금 6월 1일 날 받는 거예요.
그냥 올해 발생한 걸 받은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는 지금 제가 돈을 못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재무제표 작성을 언제 하죠? 12월 31일 날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외부 이용자는 대손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근데 난 지금 결론적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받았잖아. 굳이 대손 당했던 거 받았다는 기록 남길 필요 있나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손 발생액을 회수하게 되면 이때는 취소 처리할 거예요. 대손 회계 처리했던 이 기록을 취소 처리한다는 건 우리는 반대쪽에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했던 모습을 지워버리면 장부에는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받았다만 남을 거잖아요. 어차피 받은 거니까 우리는 뭐 잘못 표현한 것도 없죠. 올해 중에 결국은 외상 매출금 받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만 원 그대로 지우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40만 원이다. 자, 지금 제가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취소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했으면 대손 충당금 지울 거고, 대손 상각비로만 처리했으면 대손 상각비 쓸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섞었으면 그대로 두 개 섞어서 취소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우리가 똑같이 대손금을 회수하는데 X2년도에 회수하는 거예요. X2년도에 X1년도에 대손이 발생했는데 이 돈을 X2년도에 회수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기나 아니면 전기 이전에 대손 발생액을 지금 회수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는 자, 그럼 자, 전기에 대손 발생해서 못 받게 되었던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전기에 발생한 걸 올해 회수했어요. 현금으로.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뭐죠? 그래도 돈 받은 거지. 우리는 돈 안 받았으면 이건 작년이 슬펐던 이야기고, 올해는 우리 돈 안 받았으면 아무 이야기도 안 할 거잖아요. 지금 돈 받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돈 받은 거부터 써요. 현금 100만 원이다. 자,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한 회계상 사건이에요. 그럼 그다음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언제 발생한 거냐. 전기나 아니면 전기 이전 그 앞에들. 한마디로 올해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럼 올해 발생한 거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대손 상각비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죠. 이 비용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이미 만들었어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이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그 비용 받았기 때문에 취소해야 돼요. 이익 늘어날 거예요. 그걸 바꿔버리면 우리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재무제표 작성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취소시키든 뭐든 상관없는데 이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늦어졌죠. 그래서 전기 이전에 대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회수하게 되면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 말은 대변에 그냥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대손 충당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때는 꼭 이런 표현을 써요.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을 금이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외상 매출금이 눈에 빡 꽂혀요. 그럼 외상 매출금을 쓰고 싶을 텐데 그 외상 매출금은 계정 과목을 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쓸 거라 그랬죠. 그러면 걔 짝지에다가 모아두라고 쓰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의 짝지를 알려주려고 외상매출금 대손 당했던 거다, 혹은 받으러 대손 당했던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계정 과목을 알려주면 그 계정 과목을 쓰고 싶어요. 외상매출금 회수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쓰고 싶고, 받으러 회수했다 그러면 받으러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전기내 원에 이런 생각해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계가 신기하게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나와요. 그럼 그 분계하신 분 보고 제가 옆에 가서 이야기해요. 돈 받은 건 어디 있을 거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회수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어느 사건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문제 보면 현금 회수했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 적혀 있어요. 그거 보면 일단 얘부터 써놓고 봐야 돼. 그래야 이게 어디 쓰지 하다가 생각이라도 나지. 이거 안 써놓고 시작하면 얘는 신기하게 알아내고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이나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돈 받은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 생각하면 전산회계 1급에는 지금까지 사실 얘만 나왔어요. 나중에 저와 같이 기출 문제를 풀든 옛날 걸 풀어보든, 자, 뭐 카페 옛날 기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쪽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대손금 회수했는데 대손 발생이 다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1급 시험 가지고는 그냥 돈 받은 거 쓰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걔 짝지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혹시나 어렵게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세무이급엔 얘도 나와요. 얘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회계 1급에는 얘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제 안 나올 거, 영원히 안 나올 거라고 말은 제가 절대 못 하겠는 게, 점점 세무 2급계 회계 1급으로 내려오죠. 제가 이전도 초반에 전산 세무 1급 초창기 그 시대기 때문에 뭔데, 그때 제 실기에 풀었던 문제가 몇 년 전에 회계 1급 이론 문제로 나왔어요. 그만큼 전년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 혹시 틀려라고 내놓은 문제면 기억하신 분은 그냥 확 맞춰버리면 돼요. 자,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 126페이지에 적혀 있는 건데, 지금 위에 대손금 회수에서 단기분 적혀 있는 것 보시면 차변엔 돈 받은 거 쓰고 대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성의 없이 적어놨는데 있는 거 취소해 준다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처리했으면 대손상각비 취소하고, 대손충당금 처리했었으면 대손충당금 지우고,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쓰면 그대로 지운다라는 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근데 전기분은 그런 거 고민할 거 없이 전기나 전기 이전 거는 그냥 대변에 대손충당금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왜냐면 이렇게 모아뒀다가 기말에 많으면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줄이면 되고, 뭐 또 보충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만큼 덜 보충할 거잖아. 어차피 우리가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똑같은 효과는 기말에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으로 모아두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대손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한 거고, 자, 대손충당금에 대한 거는 우리 시험에서 결산 때 보충하는 걸로 나오거나 아니면 일반 전표에서 자 이렇게 대손당하거나 회수하는 걸로 나오는데, 미래의 전산세무 2급도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세무 2급에 가면 얘네들이 또 그대로 나오면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못 받게 됐으면 안 내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서식도 배우고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얘를 돌려받으면 다시 부가가치세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같이 들어간 게 섞여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없는 상태의 회계 처리를 알아야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저와 같이 우리 당좌자산에 대해서 우리 계정 과목을 어느 정도 봤었고, 이제 138페이지에 재고자산으로 가서, 자, 재고자산을 볼 건데 지금 8시 8분인데 시간이 좀 애매하다.
그죠? 제가 뭐 하나만 이야기하면 10분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좀 빠르지만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